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화면을, 캔버스 사이즈를 확장을 하고 이미지를 늘릴 건데, 이미지를 동시에 늘리면 사람도 같이 비율이 깨지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보호해주면서 나머지만 늘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자, 캔버스의 사이즈를, 자, 이제 요 부분, 왼쪽 부분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좀 늘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기준점이죠. 자, 기준점은 제가 자, 왼쪽 상단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을 값은 1200으로 한번 해볼게요. 1200이라는 값만큼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늘렸는데 제가 이제 뭘 해주고 싶냐? 나는 지금 있는 이 부분을 자, 컨트롤 T 눌러서 컨트롤 T는 자유 변형이에요. 그냥 눌러주면 정비율로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늘렸더니 사람도 같이 늘어나요. 아, 내가 해주고 싶은 거는 사람은 보호해주면서 배경만 지금 늘려주고 싶거든요.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느냐. 엔터하고 컨트롤 D 해제할게요. 자, 일단 먼저 내가 보호하고 싶은 부분을 영역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드래그해서 그림자 포함해서 사람 있는 부분만 먼저 영역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선택한 부분을 선택 영역 저장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자, 이름은 0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01번이란 이름으로 이 영역을 저장을 먼저 해줘요. 자, 확인. 자, 영역 해지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늘릴 건데 자, 늘릴 거예요. 어떻게 늘릴 거냐? 편집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내용, 인식, 비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이제 이건 뭐냐면은 내가 보호하고 싶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비율을 늘려줄 때 이걸 작업을 해주는데요. 눌러볼게요. 이제 그러면 내가 마음껏 늘릴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보호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를 보호해 줄 거냐? 아까 내가 저장을 했었던 01번이란 부분을 보호하면서 나머지를 늘려줄 거예요. 그냥 늘리면 안 되고 아까 제가 Shift 키 누르고 가로 폭만 늘렸거든요. 늘렸더니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비율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사람은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늘린 다음에 다 됐으면 확인 또는 엔터. 자, 이미지 사이즈를 뭐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 차이는 뭐냐? 배경은 이렇게 좀 늘려도 막 형태가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렇지만 사람이나 우리가 그 비율을 알고 있는 어떤 개체 이런 것들은 내가 함부로 비율을 늘려주면은 이제 비율이 되게 틀어진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뭐 늘리거나 줄일 때는 정 비율을 지켜야 되는데 뭐 하늘이나 뭐 구름 배경 같은 경우는 정 비율로 늘리지 않아도 티가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보호하면서 이미지를 늘릴 때 활용해 주는 게 여기 지금 보여지는 내용 인식 비율.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게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뭔가 선택된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 비율을 어떻게 늘릴 거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꼭 해보세요. 다 됐으면 4번 저장해서 자, 내 이름 폴더에 4번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자, 이거 볼까요? 2-10번. 음. 자, 이제 이 예제는 뭐냐?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게 기린이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잎을 먹고 있는 모습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형태를 왜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이제 다행히 이 레이어는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레이어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제가 일단 먼저 컨트롤 T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T. 자, 고개를 들게 해주고 싶은데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형태를 변형하는 거에는 이 중에서 뒤틀기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고개를 들게 하고 싶어서 고개에 있는 부분을 올렸더니 나머지가 지금 너무 왜곡이 돼가지고 굉장히 손상이 커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누르고 컨트롤 Z.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떤 게 있냐면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서 편집에 보면은 퍼펫 뒤틀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눌러볼게요. 자, 퍼펫 뒤틀기 기능을 가지고 했더니 지금 이제 분리되어 있는 이 레이어에 이렇게 그물망 같은 라인이 생겼고요. 자, 이거는 내가 만약에 움직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움직이는 개체 관절 같은 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개를 들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입 끝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서 핀 하나 만들어주고 고개를 들게 하려면은 목 관절에 하나 또 핀을 만들어서 뭔가 어 내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 때 연결되는 부분. 그럼 나는 이제 목뼈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움직여지는데 그럼 다른 것들 다리 관절도 한번 눌러볼게요. 다리 관절 그리고 무릎, 발목 그리고 그냥 아예 끝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반대쪽 다리에도 관절, 발목, 발끝. 자, 여기 관절 따라서 이 끝부분 그리고 다리도 관절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핀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한번 해볼까요? 고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덜 어색하죠. 왜냐면은 이 관절 부분을 들었을 때 여기 지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뭐 사람이라면 걷는 모양을 뭐 해주고 싶으면은 사람의 그 주요 관절 있죠. 꺾여지는 부분, 관절 부분, 뭐 머리, 목, 그다음에 목 끝, 어깨에 또 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가 고개를 들어도 많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연결되는 부분의 관절, 이런 부분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요. 다리도 한번 이동해 볼까요? 내가 여기 관절이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도 이 발끝이랑 이런 부분이 지지를 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그 동물의 그 뼈 구조 같은 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지지할 수 있는 점에다가 이렇게 핀을 연결을 해주면 움직임을 줬을 때 많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아까와는 다른 모양으로 해서 확인 눌러서 모양을 응용해 줬어요. 자, 컨트롤 Z 해보면은 전 단계 돌아가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시 돌려볼게요. 다시 이동 취소. 아이고, 이동 다시 진행. 이동 퍼펫 뒤틀기 다시 진행해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되게 모양이 어색하지 않게 지금 응용이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나뭇잎을 하나 복제해서 넣어 볼게요. 이거 복제하려니까 레이어를 백그라운드 선택을 먼저 해주고, 자, 도장 툴로요. 이- 얘를 찍을 거니까 브러쉬 사이즈를 늘려볼게요. 엔터 위에 여기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확장을 해주고, 자, 이제 이 부분을 복제할 건데 그냥 찍으면 안 돼요. 그냥 찍으면 뭐가 뜨냐면은 Alt를 누르라고 되어 있죠. 자, Alt 눌러서 Alt 클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 해주면은 옆에 지금 플러스 찍혀져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지금 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그대로 이 부분이 복제가 됐어요. 그 위에 레이어에 기린이 있어서 마치 이 기린이 이 풀을 먹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풀 이미지가 합성이 된 거거든요. 이 파일에는 이런 나뭇잎도 합성이 된 거고, 그리고 기린도 지금 합성을 했고요. 그라디언트로 이제 두 가지 색을 넣어주고, 이 지금 이 풀밭도 합성이 된 거예요. 뭐 되게 자연스럽진 않지만. 그래서 기린이 이렇게 풀을 밟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은 이 풀은 밟고 있는 부분 좀 어둡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둡게 해주기 위해서 물방울처럼 생긴 거 밑에 보면은 번 도구라는 게 있어, 번. 번은 뭐냐? 지금 미리 보기처럼 내가 문질러준 부분이 약간 태운 것처럼 좀 더 어두워져요. 자, 눌러서 보면 노출의 값, 그리고 브러쉬의 사이즈. 저는 좀 문질러 볼까요? 자, 문질렀더니, 지금 내가 문지른 부분이 조금 태운 것처럼 약간 어두워졌어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거는 이 기린이 밟고 있는 이 풀 느낌이 조금 움푹 들어간 느낌을 주고 싶어서 다리가 닿고 있는 이 발끝 부분만 제가 살짝 번독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이 풀이 좀 약간 눌리켜진 이런 느낌을 좀 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번독으로 이렇게 눌러보고요. 그리고 기린의 형태 변형은 편집에서 퍼펫, 뒤틀기.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이유는 레이어가 백그라운드라서. 레이어 구분되어 있는 거면은 퍼펫 뒤틀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퍼펫 뒤틀기 눌러서 내가 관절을 넣어준 부분 클릭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보세요. 이거 내가 보여달라고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개개인마다 다양한 뭐 기린의 움직임을 넣어줄 것 같아서 장난기 많은 학생들은 또 막 엉뚱하게 뭐 다리를 막 이상하게 올려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거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보세요. 자, 파일에서 다음 주 내가 요 기린 꼭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JPG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기린 움직였는데 내 기린 좀 보여주고 싶다는 학생 있어요, 혹시? 제 기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혹시 있어요? 혹시 있으면 중간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뭐 얘기하기 좀 약간 그러면은 DM 보내도 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응용해 보고요. 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기 실습이 적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챕터 2를 다 끝내고 나서 개인적인 실습인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파노라마 1, 2, 3. 자, 예를 들어서 요즘은 핸드폰에 파노라마 기능도 있고 뭐 합성을 쉽게 해주는 앱들도 많지만 내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수동으로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눌러서 줄여볼게요. 세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겹침의 느낌으로 겹칠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캔버스를 확장해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클릭, 캔버스. 캔버스는 일단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이렇게 늘릴 건데 대략 이 이미지 한 3배 정도니까 대략 한 3천 정도 겹치는 거 생각해서 제가 3천이라고 하고 늘렸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가져오고 이제 필요 없으면 닫고 이것도 가져오고 이것도 대략 내가 눈짐작으로 해서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러면 정확한 걸 보기 위해서 먼저 볼게요. 자, 이 레이어는요, 투명도, 위에 레이어의 투명도를 낮춰주면 이 이미지가 약간 맞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죠? 컨트롤 알트 플러스. 얘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세부 이동은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는 키보드 가운데에 위아래 좌우 툴이 있어요. 했더니 잘 안 맞네요.
좀 크기가 약간 달라서 잘 안 맞네, 여기 이 부분이 맞아도. 자, 어쨌든 저는 지금 이렇게 투명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작업해서 여기 색상차가 지금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 이미지는 제가 투명도를 낮춰서 봤더니 대략 세부 이동을 했더니 이 부분이 대략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달라요. 지금 보니까 폭이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투명도를 100% 해주면 얼추 많이 어색하지 않게 합성이 됐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색이 좀 달라요. 그러면 배경을 색을 바꿀 건데 색 바꾸는 거는 자, 이미지 조정에 보면 명도와 대비 눌러볼게요. 약간 어두우니까 명도를 약간 밝게. 얼추 비슷하죠? 대비의 값을 약간 강하게. 확인. 자,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저장을 내가 뭐 save as JPG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장짜리 이미지가 여기 약간 비어 있는 부분은 자르기 도구를 가지고 잘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확인을 눌러주면은 지금 이런 느낌의 약간 파노라마 뷰의 넓은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내가 이제 수동으로 만든다라고 할 때는 자, 이번 자동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토샵에는 자동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자동화 기능 중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포토 머지라고 해갖고 사진을 여러 가지를 합쳐주는 병합해주는 것처럼 자, 포토 머지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지금 일단 찾아보기를 가지고 사진 3개를 넣을 거라서 예제에서 챕터 2에서 자, 파노라마 1, 2, 3을 확인을 눌러볼게요. 3개의 이미지를 나는 자동으로 잡아줄 거다. 이 이미지 혼합이라는 걸로 해서 자, 이 상태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포토샵에서는 자동으로 지금 이 3개의 이미지를 인지를 해서요. 하나의 파일로 지금 이제 합성이 될 건데 색감도 보정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색감도 보정해주고 나머지 겹쳐지는 부분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여기 지금 보면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 마스크는 다음에 예제에서 할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러이러한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합성을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나머지 잘라지는 부분만 자, 아까 이 크롭 툴 활용을 했는데 크롭 툴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수동으로 선택을 먼저 해줘요. 나는 이만큼만 잘라주고 싶다. 그러면 선택한 부분을 이미지의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주면 돼요. 자, 그 파일에 있는 이 자동화 기능은요, 알아서 이미지도 가져오지만 색감에 대한 보정도 벌써 여기 끝났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동화 기능은 연관되어 있는 이름으로 뭐 활 한 3개가 비슷한 이미지인데 지역에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합성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해보세요. 자, 4번 저장해서 자, 이거는 오늘 날짜로 6번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고요. 자, 지금 이제 이거는 파일이 되게 커가지고 지금 보여지는 비율이 뭐 40%인데 이 작업의 사이즈가 크죠. 이제 보면은 폭이 거의 뭐 2976 픽셀 센치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100cm가 넘어요. 그 되게 굉장히 큰 이미지인 거죠. 자, 이제 요거는 닫고요. 저장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요거 끝났고 소녀의 여기 색 바꾸는 게 있는데 요 파란색만 다른 색으로 대체해 주는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음,
이미지에 보면 조정에 색상 대체라는 게 있어. 색상 대체. 그러면 추출을 나는 파란색만 추출을 했더니 허용량은 내가 파란색에 대한 이제 확장되는 범위를 얘기를 해주는데 선택을 해주고 내가 확장 범위를 좀 작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해당되는 색을 내가 별도로 따르게. 그럼 허용량을 약간 키워요. 그럼 색이 좀 더 늘어나죠. 어쨌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색상을 대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인데 이거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이거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그러면 파노라마 소녀 다 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실습에 대한 거예요. 자, 실습 요거 먼저 두 개 꺼내 볼게요. 다른 종류의 커피가 두 잔이 있는데 안에 있는 거품이 있는 커피를 또 옮겨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원형 툴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Alt하고 Shift 키 눌러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원 선택을 해줬는데 조금 작게 하고 옆으로 이동. 자, 뭐 해줄 거냐면은 나는 경계를 조금 부드럽게 갖고 올 거다. 라떼 약간 커피의 이미지라서 경계를 선명하게 말고 좀 부드럽게. 자, 이제 그럼 경계를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수정하는 거는 선택 영역 수정. 어떻게 나는 패더 값이라는 부드러운 처리를 해줄 건데 이런 거는 패더 값 많이 주면 안 되고 저는 뭐 한 1 정도? 1. 그럼 1픽셀만큼만 지금 부드럽게 바뀐 거거든요. 자, 요거를 내가 컨트롤 C 그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옮겨 올게요. 확대해서 볼까요? 컨트롤 알트 이동 툴로 조금 자, 음, 조금 더 줄까요? 여기서 저는 영역을 조금만 축소할게요. 자, 선택된 영역을요. 조금만 축소할게요. 한 2픽셀 정도 축소했고요. 이 상태에서 경계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패더값. 패더는 뭐 한 3 정도 한번 해볼까요? 3. 그리고 나서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봤더니 경계가 3이라는 값만큼 조금 더 부드럽게 합성이 됐어요. 근데 좀 양이 작아진 것 같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합성을 연출해 줄 수 있고요. 자, 이거 닫고. 자, 이번에는 2-2 실습 볼게요. 여기에는 아까 작업해 있는 커피가 이미 여기 지금 합성이 되어 있죠? 뭐, 이거 합성을 난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요 앞에 있는 레이어 합친 상태로 요거 잘라가지고 갖고 와야 되겠죠. 자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배운 것 중에서 가장 편한 기능이 빠른 선택 도구.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잔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이미 레이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택을 배경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영역을 반전 선택해서 영역 반전. 자, 레이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건데 중요한 건 레이어를 다 합친 상태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편집에 레이어를 병합을 해서 복사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레이어 합친 상태로 병합된 상태로 복사. 그게 컨트롤 Shift C예요.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주면은 편집에 자, 붙여넣기. 그러면 지금 내가 잘라놓은 이 커피잔 이미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합성이 된 거죠. 자, 요 할 닫고
뭐 여러분들 편한 곳에 배치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됐으면 그다음에 이제 요 두 개는요. 자, 이거는 그냥 투명 화일이니까 그냥 옮겨오면 돼, 이렇게. 이제 안 쓸 거니까 닫고. 나는 여기서 이제 이거 문제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노트 파란색만. 그러면 선택을 마술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동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선택이 두 개 다 되는 이유는 나는 인접의 체크를 풀었기 때문에. 자, 컨트롤 D. 인접의 체크를 하고 해주면은 클릭한 부분만 되죠. 물론 뭐 Shift 키 누르고 해주면 돼요. 자, 컨트롤 D. 자, 나는 이 지금 작업해주고 있는 자동 선택 도구는 내가 인접의 체크를 풀면은 선택되어 있는 그 레이어의 같은 색은 한 번에 다 돼, 한 번.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U 눌러서 색상을 좀 바꿀게요. 약간 블루 느낌으로. 컨트롤 D.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자,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배경만 그리고 반전시켜서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T 눌러서 자, 이렇게 합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엔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고요. 지금 나랑 뭐 똑같이 배치가 나랑 같지 않아도 되니까 커피 이거 한번 갖고 와보고 커피 레이어 컨트롤 T 크기 좀 줄일까요? 이렇게 할까? 네. 커피 여러분 자유롭게 크기 줄이거나 컨트롤 T 눌러서 뭐 회전을 주거나 엔터.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요. 다 됐으면 메모지도 색 바꿔보고 그리고 화분도 한번 가져와서 합성을 해보세요. 다 됐으면 확인해서 자, 요거는 7번으로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지금 실습 1, 2, 그다음에 실습 02, 네, 2-01, 2-0 다 한 거예요. 자, 바나나 한번 볼게요. 바나나. 자,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바나나를 원래의 완벽한 바나나처럼 복구를 해주는 거예요. 작업한 게 있나 좀 볼까요? 여기에 음, 여기 나와 있네. 그때는 내가 과제를 다 받았거든요. 여기 지금 뭐 완벽한 바나나 형태처럼 복구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먼저 온전한 바나나 형태를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바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지금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드래그 했어요. 자, 이 상태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랬더니 레이어 하나가 복제가 됐어요. 나는 여기다가 이제 복구를 할 건데 일단 크기를 맞춰야 되는데 크기가 높이가 안 맞아요. 자, 컨트롤 T 누르고 Shift 키 눌러가지고 폭만 약간 늘릴 거고요. 그리고 살짝 회전 툴을 활용을 해서 바나나의 몸통과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엔터.
자, 했더니 여기가 좀 약간 울퉁불퉁하거든요. 울퉁불퉁한 부분은 다각형 올가미 툴을 가지고 자석이 되네, 자석. 다각형 올가미 툴은 각진 부분을 선택하기 좋아요. 자, 맨 처음과 끝이 만나면 활성화 되고요. 컨트롤 D 눌러서 딜리트 눌러가지고 좀 잘라줬어요. 좀 더 자를까요? 딜리트, 컨트롤 D. 펜툴로 해줘도 상관없고. 자, 이제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자연스럽게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이제 잘라주기 위해서 뭐 아직 안 배웠으니까 마스크 모드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한번 해볼게요. 돋보기의 브러쉬 사이즈는 제가 크게 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은 자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투명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바싹 잘라주면 안 돼, 바싹. 그러면 이 부분 티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경계가 부드러운 거 정도를 0%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약간 서서히 접근하면서 잘라주는 거죠. 100% 놓고 볼까요? 아주 서서히.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방 하나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복구가 됐어요. 뭐 약간 어색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아직 안 배운 부분이 있어서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은 이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방 하나까지 해서 4번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8번까지. 오늘 되게 번호가 많이 나갔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 어렵지 않아서 전부 다 했고 나머지 하나는 이거 지금 꽃잎 합성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챕터 2에 대한 거 거의 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세밀하게 추출, 그리고 이제 마스크 모드라고 해서 이제 내가 마치 브러쉬로 칠을 해서 검은색과 흰색으로 그런 게 선택 영역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따가 50분에 아니다. 8시에 휴식을 하면 8시 10분에 뭘 해주느냐. 오늘 했던 거 중에서 일단 요거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스크 모드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머리카락은 필수. 자, 그리고 내용 인식 비율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길이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나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일단 뭐 한번 실습을 다 해볼 사람들은 다 해보고요. 적어도 나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5개를 한번 내가 제안을 해볼게요. 바나나 꼭 한번 해보세요. 강아지는 어느 부분은 선명하게, 어느 부분은 부드럽게 추출해보고 머리카락은 꼭 필수. 그리고 이것도 뭐 사람 보호하면서 크기 늘려주는 거 한번 해보고요. 길이는 꼭 해주세요. 길이는 뭐 개성 있게 하는 거 좋아요. 뭐 점프를 한다던가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응용을 한 형태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럽게만 되면은 뭐 길이는 어떻게 응용하든 상관없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선택, 그래야지만 합성이 자유로우니까.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복구를 한 거예요. 하나 선택을 잘해서 복제를 한 상태로 복구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해보고요. 머리카락 추출 깔끔하게 한번 해보고 퍼페 뒤틀기 이렇게 해서 챕터 2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카페 들어가서 챕터 3 다운로드 받고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툴에 대한 거는 지금 대략 이 자르기 도구까지 다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차차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8시에 휴식하고 8시 10분 여러분 접속해서 나머지 지금 내가 했던 것들이 있죠? 요 실습을 완료를 해주고 다 끝낸 학생은 일찍 마무리하고요. 작업을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질문이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어, 기록은 중지하고